I really enjoyed the racing at the start and like, you know, the cat and mouse games, but the actual football I didn't really love. I didn't seem to be interested in football at all. If you gave him a ball, he'd throw it. He didn't really want to kick it, so. I want to win everything, you know what I mean? Club and country. I want to do everything in the game. I want to be, you know, a footballing icon. 축구를 싫어하던 아이 주드 벨링엄. 어떻게 그는 20살의 나이로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었을까요? 2003년 잉글랜드 중부 스투어브리지라는 작은 마을에서 아일랜드계의 아버지와 카메룬계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주드 벨링엄. 그의 아버지 마크 벨링엄의 본업은 경찰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냥 경찰이 아닌 축구에 미쳐버린 경찰이었습니다. 그는 1994년부터 2019년까지 만 43세의 나이로 논프로 리그에서 900경기에 출전하며 무려 700골을 기록할 정도로 축구의 진심이었죠. Mark is a non-league legend. I think he got 600 goals. 축구 광인 마크 벨링엄은 아들인 주드 벨링엄과 조브 벨링엄을 매일 축구장에 데려갔는데요. 그런데 웬일인지 주드 벨링엄은 축구를 전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축구공을 주면 오히려 손으로 던져버리고 고양이 쥐잡기 게임만 했다고 하는데요. Jude didn't play a lot. I didn't seem to be interested in football at all. If you gave him a ball, he'd throw it. Didn't really want to kick it, so. No, not a lot at all. I really enjoyed the racing at the start and like, you know, the cat and mouse games, but the actual football I didn't really love like I do now. 이런 모습을 본 아빠 마크 벨링엄은 아들에게 전혀 축구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축구를 강요하지 않은 행동은 오히려 주드 벨링엄이 자연스럽게 축구를 사랑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죠. Enjoy it. We're not going to force you to do anything you don't want to enjoy, so try and enjoy it, and if you don't then we'll stop. But luckily I ended up like loving it. I got that switch and I just started loving it. 그렇게 6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축구를 시작한 주드 벨링엄은 어린 나이임에도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되었고 심지어 자면서까지 축구를 할 정도로 축구를 좋아하게 되는데 그럼 모두가 왜 주드 벨링엄에 열광하는지 그의 장점을 먼저 살펴볼까요? 첫 번째, 드리블입니다. 벨링엄은 186cm의 장신임에도 뛰어난 드리블 실력을 자랑합니다. 그는 22-23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많은 드리블을 성공시켰고 7대 리그를 통틀어도 드리블 성공률 3위를 기록했죠. 벨링엄은 드리블에서 자신의 긴 다리를 활용해 상대가 반응하기도 전에 먼저 치고 나가는데 이게 바로 이전에 보지 못한 반박자 빠른 롱다리 드리블인 것이죠. 거기에 더 대박인 건 벨링엄은 양발 드리블러로 수비수가 오는 반대 방향으로 드리블을 하는데요. 수비수가 왼쪽에서 달려오면 공을 오른쪽에 두면서 오른발로 드리블하고 수비수가 오른쪽에서 오면 공을 왼쪽으로 하고 왼발로 드리블을 하죠. 이러니까 수비수들이 벨링엄의 공을 유독 뺏지 못하는 것이었죠. 두 번째, 패스입니다. 22-23 시즌 도르트문트에서 가장 많은 전진 패스를 성공시킨 선수가 바로 벨링엄입니다. 벨링엄은 100번의 터치당 전진 패스는 15.3회를 기록하며 전세계 미드필더 중에서도 1위를 차지했는데요. 뒤나 옆으로 안정적인 패스를 주로 하면서 패스 성공률을 쌓는 게 아니라 결정적인 전진 패스를 쭉쭉 넣어준 것이죠. 거기에 더해 벨링엄은 특유의 힐킥 패스를 자주 보여주는데요. 갑자기 뜬금없는 힐킥으로 수비수 입장에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멋진 패스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힐킥 패스는 우리 팀의 위치와 상대 선수들의 위치를 정확히 꿰뚫고 있어야 가능하고 뒤꿈치의 정확도가 매우 중요한데요. 벨링엄의 뒤꿈치 정확도는 마치 인사이드 패스를 하는 것처럼 정확하네요. 세 번째, 수비력입니다. 벨링엄은 공격만 잘하는 게 아니라 수비까지 잘했는데요. 그는 90분당 5.2회의 태클 플러스 가로채기를 기록하며 분데스리그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22-23 시즌 벨링엄의 히트맵을 살펴보면 그는 공격 포지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수비 포지션까지 경기장 전역을 누비며 활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항상 적극적으로 상대를 압박하고 또다시 긴 다리를 활용해서 과감한 태클을 잘 사용하는데요. 거기에 더해 한 번은 양발 태클까지 보여주는데 드리블, 패스, 수비, 그리고 이제는 골까지 잘 넣는 벨링엄이 못하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벨링엄이 못하는 게 있긴 있었는데 벨링엄은 도르트문트 시절 장기자랑으로 니오의 소식을 부른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감미로운 이 노래인데 Now that I'm alone, 'cause right now it says that we can't come to the phone. 벨링엄은 자신의 패스처럼 감미롭게 Because right now it says that we and I know it makes no sense. 이에 동료들은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그 유명한 벨링엄의 월반은 축구를 시작한 7살 때부터였는데요. 7살에 버밍엄 시티 유스팀 8세 팀에 입단하면서 한 살을 월반하고 만 14세 때는 18살 이하 팀에서 뛰기 시작하면서 4살을 월반합니다. 그리고 만 15세 때는 23세 이하 팀인 2군 팀에서 뛰기 시작하며 무려 8살을 월반하는데요. 그리고 1년 뒤 2019년 16살이라는 파격적인 나이에 1군 프로무대에 데뷔하며 데뷔골까지 넣고 첫 시즌 무려 44경기를 소화하면서 리그 4골과 2도움을 기록하고 팀의 에이스 역할을 해낸 주드 벨링엄. 이런 활약에 빅클럽들의 관심은 당연하겠죠. 짠돌이로 유명한 토트넘의 레비 회장은 15억을 제시했다가 바로 거절당했고, 맨유는 300억에 주급도 다른 클럽의 2배를 제시했지만 벨링엄은 젊은 팀으로 출전 시간 보장 그리고 구단의 이적 역사까지 고려해서 378억의 이적료를 준 도르트문트를 선택하게 됩니다. 버밍엄에게 벨링엄은 귀인 그 자체였는데요. 당시 구단은 재정난과 코로나 직격탄으로 파산 직전까지 몰려있는 상황이었는데 1군에서 단 1년 뛴 벨링엄의 378억의 이적료로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당시 팀은 3부 리그로 강등 직전의 상황이었는데요. 버밍엄은 메디컬을 앞둔 벨링엄이 부상이라도 당해 이적에 문제가 생길까 명단에서 제외했지만 벨링엄은 메디컬을 취소하는 한이 있어도 팀이 힘든 상황에 도움이 되겠다며 출전을 자처했습니다. 그렇게 교체 출전한 벨링엄은 동점골을 넣고 팀을 강등에서까지 구해내게 되죠. 보통 영국 열번이라고 하면 AC밀란의 원클럽맨 말디니의 3번, 나폴리에게 2번의 우승을 선물한 마라도나 10번처럼 오랫동안 엄청난 활약을 하고 구단과 팬들이 모두 인정한 역대급 베테랑 레전드 선수에게 지정을 해주는데, 버밍엄 시티는 1군에서 1년 동안 고작 44경기를 뛴 18살 주드 벨링엄의 번호 22번을 영국 열번으로 지정하는데요. 2003년생 18살의 나이로 영국 열번 번호를 획득한 주드 벨링엄 클래스. 그런데 왜 주드 벨링엄은 많은 번호 중 22번을 사용할까요? 사실 어린 시절 벨링엄은 자신의 우상인 메시, 루니를 따라 10번으로 뛰고 싶어 했는데 버밍엄 시티 유소년 코치였던 마이크 도즈가 벨링엄에게 수비형 미드필더 4번, 중앙 미드필더 8번, 공격형 미드필더 10번을 더한 숫자 22번이 되길 제안했습니다. You know, the story behind it comes from Mike Dodds actually. He was saying like, I think you can be more than just a 10 or an 8 or a 4, and he wanted to put it all together, and he says, I think you want to be a 22 if you want to be elite. And I says, like, kind of took on the challenge almost, and then to take it now to Dortmund is very special too. 그렇게 벨링엄은 22번을 자신의 번호로 선택했고 정말 그의 번호처럼 세 가지를 모두 잘하는 선수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후 현재 벨링엄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면서 5번을 물려받았는데 그 사유로 22번은 이미 리디거 선수가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우상인 지단의 번호인 5번을 대신해서 사용하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22번의 진심인 벨링엄, and in my heart I'm still a 22, but just wearing 5 on the back, and yeah, we'll see what happens for the future, but right now I'm really happy to be given this honour of wearing that number. 도르트문트에서 벨링엄은 정말 여러가지 역할을 소화했지만 거의 대부분 8번 박스투박스 역할을 주로 했습니다. 마치 리버풀의 제라드처럼 침투하고 태클하고 드리블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때 당시 같은 팀 공격수였던 홀란드에게 미친듯한 스루패스를 많이 넣어주었죠. 그렇게 홀란드와 벨링엄은 둘도 없이 친해졌는데 홀란드는 벨링엄을 지켜주기도 하고 너무 무서워요. 벨링엄은 홀란드에 볼뽀뽀를 하기도 하는데 벨링엄의 초등학교 시절 장래희망을 아시나요? 벨링엄은 나는 커서 바르셀로나 클럽과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축구선수가 되고 싶다라고 글을 쓴 적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벨링엄이 메시를 매우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호날두와 메시 중 누가 최고냐는 질문에는 Ronaldo or Messi? Messi for me, for sure. 이렇게 말할 정도였고 바르셀로나의 메시 게시물을 퍼올 정도로 찐 광팬이었죠. 그런데 역시 미래는 모를 일이죠. 벨링엄은 바르셀로나가 아닌 천적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을 하게 되는데 벨링엄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은 대성공이었는데요. 여전히 20살의 어린 나이이지만 레알 마드리드에서 13경기 11골을 기록하며 리그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고 챔스에서는 4경기 4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도르트문트에서 132경기에서 단 24골을 넣었던 벨링엄이 어떻게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이렇게 미친듯한 득점력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안첼로티 감독이 벨링엄에게 프리롤을 부여함과 동시에 그에게 10번 위치의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프리롤을 부여받은 벨링엄은 수비수들이 막기 어려워하는 2선 침투뿐만 아니라 3선 침투를 지속적으로 시도하면서 수비수들의 균열을 만드는데요. 이건 4번, 8번, 10번 역할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벨링엄의 완전히 특화된 전술이었죠. 상대 수비수들은 각각 포지션에 맞춰서 수비 지역을 커버하고 있는데 벨링엄이 3선에서 상대 공격형 미드필더 지역에 있다가 중앙 미드필더 수비 지역을 거쳐서 센터백의 수비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인데요. 상대 입장에서는 2선 침투로 2개 지역만 넘나들어도 애매하고 정신이 없는데 무려 3개 지역을 넘나드니까 더 막기가 힘든 것이죠. 축구 선수에게 있어 물론 실력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인성이 좋지 않은 경우 커리어가 오래가지 못하곤 합니다. 하지만 벨링엄은 인성까지 완벽했는데요. 그는 어린 시절부터 약한 아이들을 챙겼고 There was a girl in my class who was really struggling. Wouldn't necessarily be her friends, but if she was in trouble and he was the first one to put his hand up for that and say, oh, come to me, that's fine. And that's just one of the stories. He very much looked after the people in his year group in his class. 학업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Education's also just as important, so if you want to carry on doing the football, you're going to have to do the education to the best of your ability, and that's not necessarily getting the best grades, but that's doing all your homework, going to all the lessons, not being late. You know, they weren't asking me to be a perfect student, get the best grades possible, but they were just asking me to give 100% all the time. 거기에 더해 주드 벨링엄은 겸손까지 하다고 하는데요. You're already the main man in that Madrid midfield. I don't know about the main man. I'm just trying to play my part. You know, I know the role that the manager wants me to play. And 레알 마드리드 스타들의 차는 매우 화려합니다. 비니시우스는 람보르기니, 리디거는 롤스로이스, 모드리치는 벤틀리를 타고 출근하지만 레알 마드리드 입단 첫 훈련에 등장한 벨링엄은 택시를 타고 왔는데요. 이에 팬들은 와 축구도 잘하는데 겸손까지? 라는 반응이었죠. 사실 주드 벨링엄은 아직까지도 운전을 못한다고 하는데요. 버밍엄 시절은 아버지가 운전을 해줬고 도르트문트와 레알에서는 어머니가 운전을 해서 출근을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 어머니가 바쁠 때 혼자서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죠. My mom's just the queen, and she's the boss. Yeah, the boss, the queen, and the driver. 메시와 호날두의 시대가 가고 이제 홀란드와 음바페의 시대가 왔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한 명이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주드 벨링엄인데요. 홀란드와 음바페 그리고 벨링엄 중 과연 누가 가장 먼저 발롱도르를 탈 수 있을까요? 실력으로 이 세 명을 평가하기엔 세 명 다 포지션이 각자 다르고 모두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가진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발롱도르라는 상은 혼자만 잘해서는 받을 수 없는 상이죠. 그래서 소속된 클럽과 국가의 성적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확률적으로 클럽과 국가 측면에서 비교할 때 누가 가장 유리할까요? 먼저 클럽에서는 홀란드의 맨시티와 벨링엄의 레알 마드리드가 챔스 우승을 할 확률이 가장 높고 음바페의 PSG는 챔스 우승과는 거리가 조금 있어 보입니다. 국대에서는 음바페의 프랑스와 벨링엄의 잉글랜드가 이번 2024 유로 우승 후보로 꼽히며 홀란드의 노르웨이는 침울한데요. 그럼 총합 음바페 3, 홀란드 3, 벨링엄 4로 20살의 벨링엄이 가장 유리한 것 같은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제 겨우 20살의 축구선수 주드 벨링엄, 그는 어떻게 이렇게 어린 나이에 말도 안 되는 업적을 쌓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벨링엄은 정말 강한 승리에 대한 열망과 성장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I'd like to be a good player, a great player when I'm older. I'm just so hungry for more. I want to win everything, you know what I mean? Club and country. I want to do everything in the game. I want to be, you know, a footballing icon, someone that's remembered and someone who kind of changed the game, maybe the way they've played it, but also someone that people love watching. 지금까지 차세대 축구의 신 주드 벨링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